이재명 큰일 났다. 재판 지연 전략 실패. 네. 야, 이게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이게 수원지방법원에 검찰이 재판에 넘기니까 이재명이 어떻게든 재판을 늦춰보려고 그것을 대법원에다가 재판을 넣으면서 이거 우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도록 해달라 신청을 했는데 어제 한 방에 기각해버렸다고요? 네. 야,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게? 이거는 뭐 기각이 당연한 거고요. 사실상 뭐냐면 게다가 중앙지법에다가 대장동 재판에다 병합시켜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장동 재판 병합이 아니라 중앙지검으로 좀 옮겨달라 요청한 것도 아니라 병합시켜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그 대장동 재판이 지금 뭐를 하고 있냐면 대장동만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대장동 하죠. 위례신도시 하죠. 성남FC 하죠. 그 다음에 그 백현동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이게 한 건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사건이고요. 그렇죠. 예. 지금 이 네 사건 중에서 위례신도시도 아직 안 끝났습니다. 아이고야. 이 세 사건은 아예 건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거를 갖다가 또 얹어달라. 요거는 뭐냐면 재판하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렇죠. 예. 예, 실질적으로. 근데 그 뭐 판사님들이 바보들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충분히 그 수일기를 안 거고, 예, 그래서 이 재판 지연 안 돼 해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조치를 하신 거라고 보는데 이거는 뭐에 대한 신호탄이냐고 보면은 뭐냐면은요. 지금 이제 자기들이 그때 심어놓은 이제 좌파판 대법관들 이제 이런 걸 믿고 조금 했던 것 같은데. 그렇네. 그런 것 같은데 야. 이게 지금 안 통하는 게 지금 법원 전체가 아마 이런 분위기일 거예요. 그렇죠. 검찰청도 마찬가지고 검찰청 폐지하겠다 그랬죠. 게다가 판사님들을 갖다가 이거를 갖다가 사상 검증하겠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그 민주당이 낸 법안을 보면은 예, 법 왜곡죄. 법 왜곡죄. 예. 어떻게 해야 법 왜곡죄가 성립이 됩니까? 이게. 네네. 그러니까 지금 뭐 위헌적 요소들을 그러니까 말하자면 상권 분립을 해치는 이런 어떤 그 법원을 이걸 견제하는 그러니까 뭐 견제가 아니라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법원을 갖다가 예전에 민주적으로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민주당이 통제하겠다. 그렇지. 민주당이 예. 통제하겠다. 예, 민주적으로라는 게 아니라 민주당이 통제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법안을 지금 내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사실 다 이제 위헌 다 심판하면은 전부 다 이거 없어질 법안들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내니까 예, 법원이나 이런 쪽에서도 이제 정확하게 예, 보시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어떤 서울에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외우기 쉽게 두 문자를 따서 대백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대장동 사건, 백현동 사건, 성남FC 사건, 네. 이 사건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위례 사건까지 다 해서 결국 저수지 만들어서 후룩 해가지고 먹으려고 했다가 지금 배탈 난 건데 그 사건 하나하나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이즈가 큽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 시간적 순서를 보면은 위례 신도시 개발해서 해본 거 보니까 이거 괜찮네 하면서 이제 대장동을 했던 그런 네. 사건이잖아요. 네. 그래서 시간적 순서에 따라 무슨 사실이 이제 그 적시돼 있으니까 위례 신도시에서 어떤 식으로 배임 횡령을 했는지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그거에 따라서 그 사건이 끝나면 이제 대장동 그다음에 백현동 그 네. 과정에서 성남FC 이런 사건들이 줄줄이 이제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데 거기다가 혹을 하나 덧붙여 달라라고 네. 대법원에다가 이걸 요청을 했는데 대법원에 이런 요청을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그런 재판 절차가 진행이 정지가 돼요. 그래서 대법원에서 빨리 그 결정을 안 하면은 수원지방법원에 있는 이재명에 대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이 진행이 안 된다고. 네. 그거를 노려가지고 했는데 대법원이 이건 아니엇이다. 네. 라고 하면서 야, 이건 이거, 저건 저거 라고 하면서 기각해서 이제 조만간 그 이재명이 수원에 가서 수원지방법원이 옛날에는 수원에 있었는데 지금은 광교에 있잖아요. 광교 호수공원 뷰가 끝내줍니다. 네. 거기에 이제 가서 재판을 받게 됐다라는 것이고 네. 1차적인 재판 지연 전략은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서울에서 지금 수원지방법원에 가려고 하면은 원래는 이게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야 되는데 요즘은 광교에 있어가지고 네. 이게 서울 이게 그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옆으로 오른쪽으로 빠져가지고 네. 용인 서울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타고 쭉 내려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아니 용서고속도로 타고 가도 되고요. 용서고속도로 타도 되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경부를 타면은 이게 영동고속도로 그치. 해가지고 동수원에서 빠지는 예, 그렇지. 동수원에서 빠지면 그렇죠. 이게 경부고속도로로 해서 영동고속도로를 탈 것인가? 예. 아니면은 경부고속도로 타고 가다가 용인 서울고속도로 용서고속도로 타고 갈 것인가? 이거 아마 일부 언론에서 이 첫 재판 가는 날 예. 한번 따라가면서 실황 중계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게 문제가 아니고 네.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뭐 고속도로 지가 어딜 타고 가든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네네. 이제는 뭐냐면 수원구치소로 가냐 아 그렇지. 아니면 서울구치소로 가느냐. 역시 맥을 짚으시네. 예. 예. 이제는 뭐냐면 이게 그 1심 나와서 법정 구속되잖아요. 지금 저기 이화영이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렇지. 여기 주범이거든요. 이재명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화영이 9년 6개월 나왔으면 여기는 이제 10몇 년 나온단 그렇죠. 말이죠. 예.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법정 구속이 되면 예. 여태까지 이재명이 죄질이 나빠요. 그렇죠. 뭐냐면 위증교사 뭐 이런 이제 재판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그래서 이게 재판도 안 나오고 그렇죠. 안 예. 나왔죠. 얼마 전에 또 안 나왔지. 또 안 나오고 그다음에 그냥 지멋대로 가버리고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상황들이 연출되기 때문에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하. 1심 끝나면 법정 구속되면은 네. 왜냐면 이게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럼요. 예. 뭐 여당 대표라고 해갖고 봐주고 이러면은 야당 대표라고 해서 봐주고 네. 이러면은 되겠습니까?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의해가지고 외란이나 내환 아니면은 원래 그 형사 사건이 다 멈춰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미르재단 관련된 게 내란이나 외환도 아닌데 그렇죠. 이것 때문에 뭐냐면 탄핵됐단 말이죠. 그렇죠. 법정, 구속까지 했어요. 재판 선고하기도 전에. 선거도 하기 전에 구속까지 재판할 됐어요. 때 구속까지 대통령을 시켰다고. 구속까지 시켜놨는데 이 인간들이 말이야. 이거는 야당인데 야당을 갖다가 야당 대표라고 해갖고 뭐 구속을 안 시킨다? 이건 말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구속되면은 거기서 구속되면은 어디로 가냐면 수원구치소로 갑니다. 아. 예. 거의 고생 좀 할 거예요. 수원구치소가 이 시설이 별로 안 좋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서울구치소로 가면은 아하. 조금 낫죠. 아하. 그게 얘기하신 것처럼 서울지방법원에서 형사 재판을 해서 법정 구속이 되면은 의왕 쪽에 있는 서울구치소, 말은 서울구치소인데 의왕에 있습니다. 의왕에 있습니다. 의왕에 있고 네. 수원지방법원에서 구속이 되면은 네. 거기 동수원 그 인터체인지에서 조금 나가면은 거기에 뭐가 있냐 하면은 네. 수원 월드컵 경기장이 있는데 그 바로 옆에 그냥 봐가지고는 이게 구치소인지도 몰라. 네. 네. 거기에 가게 되는데 아까 얘기하신 이화영이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아가지고 네. 수원지방법원에서 이제 법정 구속되니까 네. 수원구치소에 있다가 본인이 항소했잖아요. 네. 항소하니까 관할이 옛날에는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되고 나면은 항소한 것은 서울고등법원으로 와야 되는데 네. 한 5, 6년 전에 수원고등법원이 만들어졌어요. 네. 네. 그러니까 수원지방법원에서 항소한 사건 자체는 수원고등법원으로 가서 판결을 받는데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수원구치소가 좁잖아요. 네. 아파트 같이 이렇게 높다고. 네. 그렇다 보니까 뭐 운동장이 아주 큰 것도 아니고. 네. 그래서 이게 가면은 시설 자체는 아파트 같이 해서 좀 편한 것 같지만 네. 오히려 거기에서 이제 뭐 각종 활동을 하는데 네. 굉장히 제한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안양에 있는 안양구치소로 옮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나를 왜 안양구치소로 옮겼냐 뭐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안양구치소는 정말 오래돼가지고요. 진짜 오래됐어요. 그거. 예, 그거 정말 오래돼갖고요. 안양구치소에 있다가 서울구치소도 정말 서울구치소 오래됐어요. 네, 맞아요. 오래돼가지고 정말 오래됐는데
서울구치소를 호텔이라고 평가하잖아. 그러니까 안양구치소 가면 정말 죽습니다, 그거 진짜. 그러니까 이제 왜 나를 오래된 안양구치소로 보냈냐고 그걸 가지고 이게 이화영 탄압이고 이재명 탄압이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원래 범죄인들은 수원구치소에서 네,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선고가 되고 항소를 하면은 행정 절차에 따라 안양구치소로 이감시키는 게 원래 그 규정이라고요. 예. 예. 그걸 특별히 그 사람한테 불리한 게 아니고 예. 그게 자기가 항소 안 했으면은 그냥 깜빵으로 그냥 교도소로 가는 건데 항소했으니까 안양구치소로 이감한 것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냐면 특별 대우를 안 해주면 그렇구나.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해달라. 어허. 특별 대우를 안 해주면은 뭐냐면 뭐 표적이니 뭐니. 표적이니. 예. 그 다음에 자기를 부당한 대우했다는 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별 대우를 항상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나 몰라. 레닌이 들어있습니다. 레닌이. 예. 그거는 레닌이 들어있는 거는 정진상인 거예요? 아니요. 이화영이 레닌. 맞다. 이화영이다. 예, 이화영이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 레닌이었습니다. 레닌 그러니까 1900 레닌 같은 경우는 소련이 붕괴되면서 그 사상은 이미 폐기 처분된 사상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도 레닌을 존경한다. 야, 시대착오적인 인간이네. 예, 시대착오적 인간이네. 예. 우리 박미정님 두 분 케미 너무너무 좋아요. 이동규님 보면 순수함이 느껴집니다. Age of Innocence. 순수의 시대. 거기에 좋습니다. 녹취록이도 나와요. 예. 김만배가 유동규는 애 같은 데가 있잖아. 애 같은 면이 있잖아. 저는 아이 같은 사람입니다. 네네네. 네. 우리 교동아시님, 태평양에 안 버린 것도 다행이지. 그리고 밑에, 호시절님, 특별 대우해서 무인도로 보내라. 우리 경상도 말로는 턱별 대우. 예, 감사합니다. 참, 우리, 오두막님, 이게 뭐 영어로 써놨는데 읽으면 너무 정감입니다. 오두막님, 과연 법원에서 리 짜이밍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을 판결할 것이며 그에 따라 더불어당에게 438억 원을 뱉어내게 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를 했는데 기대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참, 그렇습니다. 유동규 화이팅! 박정옥님, 좀 더 화이팅 해주실 거죠? 네. 당연하죠. 네네. 근데 댓글에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아직도 이제 뭐냐면 유동규 속을 모르겠다. 유동규 속을 모르겠다. 이런 댓글이 있던데 애들 속을 모릅니다. 이 애들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 같이 애들 속을 몰라. 근데 아무 생각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다. 저는 뭐냐면 행동하는 대로 그냥 보시면 됩니다.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냥 저는 바로 그냥 나오고 저는 이렇게 거짓말 하면은 아내한테 바로 들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퀴즈 하나. 지금 수원구치소로 먼저 갈까? 서울구치소로 먼저 갈까? 현재로서는 서울구치소로 갈 가능성이 조금 더 높긴 하죠. 서울구치소, 왜냐면 이제 위증교사는 위증교사하고 일반 사람들 같은 게 이제 위증교사로 해가지고 이게 단순 위증교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그냥 단순 위증교사 같은 게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 전 재판에 엄청난 혜택을 받은 사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전 재판에서 이게 위증교사로 입증되면은 경기도지사가 날아가고 원래 날아갔었어야 되는 건데 날아가서 위증해가지고 무죄가 나온 거 아닙니까? 무죄가 나온 거예요. 그다가 그냥 단순히 날아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이 정말 싫어했던 뭐냐면 실제 43억을 물어내야 됩니다. 그게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왔던 돈 자체가 43억 정도 부담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보조받은 거 있잖아요. 그렇죠.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 43억이 토해내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아무리 뒷돈에 비자금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재산이 빵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다 날아가는 거지. 다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뭐냐면 나중에 자기 재산이 없어. 뭐 뒷돈이 많다 하더라도. 근데 그거는 나중에 또 뒷돈 쓰다가 들키면 또 큰일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자기 재산 신고한 것보다도 더 많기 때문에. 이제 이게 뭐 난리가 나는 거죠. 오케이. 그렇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그 위증교사에서 위증했던 사람의 위증으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경기지사 다 챙겼지. 그리고 본인이 유죄가 나왔으면은 대선 개뿔. 지난번에 경기지사에서 보조금, 선거 국고 보조금 다 자기 재산으로 토해냈어야 돼. 그래서 빈털터리가 됐어야 되는데 그 위증으로 인해서 결국 이런저런 관계가 돼서 무죄가 나옴으로써 받은 혜택이 엄청나단 말이에요. 근데 그 피해를 누가 보느냐? 국민하고 민주당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뭐냐면 그때 날라갔으면 대선 후보가 안 됐잖아요. 근데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되는 바람에 네. 민주당에서 434억을 또 더 이상 더 토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재명이 한 43억을 토해야 되는데 그렇지. 이제는 민주당이 434억을 토해내는 게 생겼어요, 지금. 예. 선거법 위반 그거 되면은 그렇죠. 예. 확정 판결 되면은 434억을 민주당이 토해내야 돼요. 그렇죠. 결국 이게 재심이 안 되니까 예. 재심이 안 되니까 그 위증 사건에 관련해 가지고는 재심이 안 되니까 결국 이재명이는 43억 안 토해도 내도 되는데 결국 이재명이를 대선에 공천해서 공선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되면은 네. 엉뚱하게 민주당이 433억을 토해내 가지고 토해내야 되죠. 지금 현재의 430억이 딱 공교롭게도 지금 여의도에 있는 민주당 당사의 네. 가격이 그 정도 됐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이재명이를 대선으로 했다가 비자발적 청막 당사 시대가 열리게 된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인 거죠. 거기가 현금성 자산하고 현금성 자산하고 그다음에 부동산. 요즘 부동산 경기가 또 안 좋아요. 네, 안 팔려. 예,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 안 팔리기 때문에 네. 현금성 자산하고 예. 이 모든 게 다 동결될 수 있어요. 네네. 예,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제 선관위에서 이제 그 압류 들어가겠죠. 이제 채권 확보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통장 확보될 거고, 그 다음에 동산 확보될 거고, 부동산 확보될 거고. 그러니까 동산, 부동산 전부 다 이제 확보가 되면은 이제 거지 되는 거죠. 그렇지. 천막을 칠 돈도 없을 수 있어요. 네. 예. 우리 경상도 말로 거지를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걸베이. 걸베이. 걸베이 아이가. 걸베이 아이가. 니 걸베이가. 니 걸베이가. 야, 오늘 우리 마이크가 성능이 너무 좋다는 글이 예. 많네요. 예. 특히 우리 유본부장님이나 저나 예. 비교적 성량이 좀 풍부하고 울림이 좀 있는 이른바 이 목욕탕 목소리여서 예. 이 소리가 쩌렁쩌렁 울려서 오히려 예. 볼륨을 줄였다라고 하는데 우리 쩌렁쩌렁하게 우리 이재명이 귀를 확 그냥 다 확 사로잡을 글을 어떤 컨텐츠로 한번 팍팍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잘 들리시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린나르님, 집값은 오르는데 매매는 안 되는군요. 아,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 나라가 정상화되고 경기가 참 잘 또 회복이 돼가지고 국민 삶과 어떤 민생이 참 좋아지는, 특히 그것을 통해 가지고 자유우파가 승리하고 대한민국이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저희도 열심히 또 해보겠습니다. 야, 참 우리 왕해치님, 오, 해치인데 왕해치래. 진짜 순수한 유동규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저런 사악한 인간 밑에서 일을 하셨는지 정말 이해가 안 되는군요. 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요. 예. 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민주당을 가입한 적이 없어요. 민주당에 맞다. 아. 예, 저는 민주당을 입당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그리고 이제 뭐냐면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재명이 자기가 보수라고 그랬어요. 저한테도 보수라고 맞아요, 그랬어요. 맞아. 그래서 저기 어디냐. 예. 자기가 일베 회원이라고도 했잖아요. 예. 그래서 보수라고 그래서 예. 그래서 저는 보수적인 거 뭐냐면 저는 실용적인 노선으로 실용적인 노선이고 조금 더 뭐냐면 정말 좀 열린 사상으로 이제 뭐냐면 우리나라를 이끌 제2의 박정희가 될 수 있는 인물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똑똑하다 뭐 이런 생각을.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이제 좀 빠르고 이게 이제 이래가지고 했는데 이게 다 이제 사기꾼이었던 거를 제가 몰랐던 거지. 그러니까 왜 예. 유동규가 예. 저런 이재명이 밑에서 있냐 했는데 이재명이 실체를 몰랐고 한마디로 이재명이한테 쏘갔다는 거예요. 쏘갔다기보다도 뭐냐면은 쏘갔던 거 맞는 건데 그렇죠, 예. 이제 맞는 표현이지만 이제 뭐냐면 제가
이거는 뭐냐면 이재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바보였어요. 왜 그러냐면 일단 나부터 탓해야지. 네. 예. 그래서 culpa. 이재명이가 나를 속였다. 이거보다도 뭐냐면 내가 너무 조사를 안 했다. 네. 이재명 과거를 조금만 조사했었다면 아하. 지금처럼 조사를 했다 그러면 이재명 같은 놈은 쳐다도 안 봤을 텐데 아하. 그거를 갖다가 모르고 정진상하고 막 술 먹고 뭐 하면서 그냥 형님하고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요. 경상도 사람들. 됐나? 됐다. 오늘부터 그냥 간다. 해 마이가. 이게 문제다. 네. 이게 문제. 그래서 그렇죠. 그러면 또 앞도지도 안 봐. 네. 그냥 팍 간다고. 그렇죠. 그것 때문에 제가 이런 상황이 된 겁니다. 네. 참, 그렇습니다. 참. 야, 어쨌든 대법원장이 바뀌니까 법원이 정상으로 돌아온 건 아닙니까, 이거? 뭐 당연히 이제 정상으로 돌아왔어야죠. 예. 이게 정상 국가가 돼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는 국가가 정상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예. 상권 분립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국가가 독재 국가입니다. 맞습니다. 예. 네네. 지금 어제 그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한변이란 모임에서 뭘 했냐 하면은 사법 파괴 대책 및 헌법 수호 세미나가 열렸습니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 방탄과 법치 파괴라는 주제로 세미나가 열렸는데 전직 대법관, 헌법재판관,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 차관 등 법조계 인사 많은 분들이 거기에 참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그 한상대 전 검찰총장이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하면은 요즘 상황은 거의 해방 이후 내란 수준이라고 본다. 맞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재명과 그를 추종하는 무리들은 법치를 부정하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 자기를 수사했다고 검사들을 탄핵하고 방송을 개혁하겠다고 방송통신위원장을 탄핵한다. 이것이 바로 법치 훼손이자 헌법 파괴가 아닌가라고 일갈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뭐냐면 이제 그 연산군이 네네. 그 사초 관련돼 가지고 그 역사의 기본이 되는 써놨는 그거를 갖다가 다 사관들이 쓴 걸 예. 보고를 한 다음에 전부 다 죽여버리고 막 이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때 이제 언론들 그 언론이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사초는 이제 기록하면서 왕이 못 보게 돼 있는데. 그렇죠. 예. 그걸 갖다가 이제 자기 때 그걸 다 이제 보고 이걸 이렇게 기록했다고 죽여버리고 이런 어떤 이제 상황이 되면 왜곡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미화가 되고 이게 바로 이제 독재 국가가 시작인데 이재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언론에다 대고 애완견이다 이렇게 평가를 그렇죠. 하고. 예. 예? 그러면 자기한테 지금 딸랑거리는 그러면 저기 개딸들은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예? 개딸들은 뭡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 주위에 있는 개딸들부터 뭐라고 불러야 될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코딱지 파주는 사람 예? 뭐라고 불러야 될지 예? 자기 얼굴을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그러면 거울 좀 봐라 재명아. 어? 너를 차은우보다 잘생겼다고 그러면 그 사람이 도대체 뭐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뭐냐면 그런 걸 생각해야 돼요. 예? 그러니까 정말 저야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하면은 제 그냥 의견을 따지면은 뒤지게 못생긴 이재명이 예? 거울도 안 보나 차은우 이야기 나오면은 아부하네 정상적이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내가 차은우보다 잘생겼나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거는 이게 또라이죠. 이게 나르시스트도 그런 나르시스트가 없고 지가 일제 최고급 샴푸 쓰고 이게 에르메스 최고급 화장품 쓰면 지가 차은우 되는 줄 알아. 예. 아니 근데 뒤에서 코딱지 파주고. 코딱지 파주고. 맞아. 이거 어떻게 코딱지를 파줘. 코딱지를 이렇게 파줘요. 네. 그리고 동갑자리가 아버지라 그러고 90도로 인사하고. 야 그리고 뭐 하나 되려고 그러면 아부 한번 떨어야 돼. 예. 그래야 뭐 자리 하나 생기고. 그렇죠. 이런 당이 역사일에 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문성우 전 법무부 차관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 하면은 이게 검찰 출신 정치인에 대해서 순서를 했는데요.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이게 민주당 검찰 출신 정치인들이 앞장서서 검사 탄핵과 검찰청 폐지를 주동하고 있다. 낯이 뜨거워서 어디 검찰 출신하고 말도 못한다라고 하면서 과거 공산주의나 나치즘이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정권을 잡았던 역사적 경험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히틀러가 제일 많이 판 게 국민이에요. 예, 예. 국민의 뜻대로 한다. 그래서 폭스바겐 만든 거 아닙니까? 예. 국민차 이런 거. 예. 그러니까 국민 뜻대로 하고 국민의 의해서 내가 이거 한다. 예. 이거 이야기하는 게 말하자면 제가 옛날부터 얘기했어요. 이재명이 표방하는 게 뭐냐면 히틀러다. 예. 이재명이 벤치마킹한 게 히틀러고 그다음에 누구냐면 마키아벨리다. 네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다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스스로가 입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까지도 개딸 아닌다면은 제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뭐냐면 민주당도 뭐냐면은 이재명을 이제는 제대로 봐라. 이겁니다. 그래서 제대로 봐야 됩니다. 예. 이 사람은 아닌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사에 이렇게 많은 범죄를 저지르고 그다음에 재판을 받고 이게 재판을 받는 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아무나 재판 받는 게 아닙니다. 이게 예를 들어서 검찰 독재라고 그러는데 이 기소라든지 그다음에 영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법원에서 내줄 때는요. 이번에 그거 저기 최상병 관련돼 갖고요. 네네. 지금 어디서 수사하고 있냐면 공수처에서 수사잖아요. 예. 공수처에서 통신기록 영장을 냈는데 네. 전부 다 기각당했습니다. 아이고야. 전부 기각당했습니다. 이런.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거 영장 제출하잖아요. 영장 제출할 때 목적이 뚜렷해야 됩니다. 그런데 의혹이 가니까 한번 보겠다. 이걸로 영장이 안 나온다는 거죠. 소명을 해야 되는 거지. 범죄 사실에 대한. 범죄 사실 소명이 안 되면 영장이 안 나오는데 소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영장을 내주는 거예요. 판사들이. 그렇죠. 예. 그러니까 판사님들도 판단하는 거지. 검찰만 내가 이놈을 죽여버려야 하고 싶어 했는데 범죄가 없으면 어떻게 죽입니까? 여러분 검찰 막 까잖아요. 까시는 분들 왜 까냐면은 깔 수 있냐면 범죄가 없으니까. 검찰 니들이 나하고 무슨 상관인데? 예. 이러면은 막 이야기 할 수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아, 참 어제 또 우리나라 최고의 또 로스쿨 중에 하나인 고려대학교의 장영수 헌법 교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은 민주당이 이재명 수사한 검사 3명, 돈봉투 사건 수사한 검사 1명 등을 한꺼번에 탄핵소추 발의를 했다. 이재명에 대한 수사를 표적 수사다라고 맨날 비난하더니 거꾸로 표적 탄핵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렸단 말이에요. 표적 탄핵한 거죠. 표적 탄핵이지 이게. 그게 지금 민주당에서 이번 7월 달에 입법하겠다고 하는 게 검찰청 폐지하고요. 검찰청을 폐지하겠답니다. 아예. 야. 예, 그리고 폐지하겠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뭐냐면 거기 그리고 그 내용을 보면은요. 네. 이거는 완전히 그 권력 있는 국회의원들은 아무도 건드리지 마예요. 예. 그러니까 감옥 갈 사람은 앞으로 뭐냐면 힘없는 국민들 개돼지나 가라.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개돼지들이나 가고 이 용어들이나 내용들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뭐냐면 정치인들은 건드리지 마예요. 예. 예. 정치인들은 건드리지 마. 언젠가는 복수할 수 있어. 언제 누구한테? 검사도 사법부도 딱 그 내용으로 지금 지금 저기 7월 달에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참 그래요. 참 이게 참 어이가 없는 게 결국은 지금 해가지고 이재명의 방탄용 표적 탄핵 이거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방탄용 이게 탄핵 하잖아요. 예. 제가 예전에부터 뭐냐면 이번 그 국회의원 선거 끝나면 어떻게 될 거 아니냐 그래갖고 내가 끝나자마자 탄핵 정국이 될 거다 이야기했어요. 왜 그러냐면 이재명 성격을 너무 잘하니까. 예. 이재명은 무조건 탄핵하려고 탄핵을 준비하기 위한 공천을 했어요. 네네. 그 탄핵을 준비하기 위한 공천이라는 게 뭐냐면 범죄자 공천도 같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NL 좌파들 공천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NL 좌파들 중에서도 특히 뭐냐면은 한총련 출신들이 족보가 없잖아요. 한총련 애들이. 실질적으로 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NL이라는 애들은 뭐냐면 원래 민주화를 외치는 애들이 아니라 공산화를 외치는 애들인데 그 NL 전체가. 근데 이 애들이 뭐냐면
하다못해 전대협은 거짓말을 할 수가 있어. 뭐 민주화를 했다. 그런데 90년대 나온 한 총련은 민주화를 했다는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해먹을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뒷방에서 맨날 눈치나 보고 있던 애들을 갖다가 끌어들인 게 누구냐면 이재명입니다. 리자이밍이에요. 그 애들이 뭐를 하냐면 지금 이제 국정원에 수사권도 없애겠다. 다 없애버렸잖아요, 벌써. 예. 이제 조사권도 없앤대. 조사권까지 없애겠다는 거예요. 수사권에 이어서 조사권까지 없애. 그러면 국정원이 존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국정원이 안 존재하는 나라, 지금 정보 시대인데. 그렇지. 전 세계가 정보에 지금 막 혈안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만 눈 감고 있자. 자, 복싱 올라갔는데, 우리나라만 눈 감고 있는 거야. 야, 국가 자살행위 아닙니까? 자살행위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뭐냐면, 빨리 쳐내려오세요. 이런 좀 주사파들이 핵심이 돼가지고 지금 그 법안 올렸고요. 법안 올렸고요. 그 다음에 범죄자들이 중심이 돼가지고, 왜냐면 이제 조국 같은, 말하자면, 그런 지금 이제 그 민주당에서 지금 혐의를 받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그런 애들을 대거 공천을 주물러내갖고 이재명 앞에서 지들도 살려고 방탄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탄핵이 필요한 거예요. 탄핵이 필요하다. 야. 그러니까 이재명은 이런 거예요. 내가 안 나서도 자기들이 탄핵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안 나서도 자기들이 탄핵을 해요. 그러니까 지들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예. 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 본인의 재판을 저 수원지법에서 받기 싫어요. 저 중앙지방법원으로 좀 옮겨주세요. 왜 이러는 거죠? 이거 그 재판 날짜를 미루려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수원지법에서 지금 이게 그 대북 송금 사건만 하나 별도로 해가지고는 재판부에 배당이 되고 지금 이게 신진우 부장한테 배당이 됐잖아요. 하면은 이게 금방 끝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그 김성태하고 이화영 재판에서 웬만한 사실관계가 다 나왔기 때문에. 네. 그 신진우 부장 같은 경우에는 내년 초에 정기 인사 대상이라 그러거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지금 자료가 다 나와 있고 조사를 한 게 있기 때문에 수월하게 진행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중앙에서는 사건이 3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제일 지금 지연되고 있는 게 대장동 사건이거든요. 여기에는 대장동도 있고 백현동도 있고 그다음에 성남 FC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병합을 지금 그렇게 다 해놨는데 하나하나가 웬만한 사건의 서너 개 분량이란 말이에요. 이거 언제 끝날지 몰라요. 이게 사실 여기다가 대북 송금까지 얹어놓으면은 다음 대선까지 가야지 확정이 될 수도 있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면. 근데 여기다 만약에 대북 송금을 갖다 놓으면은 좀이라도 마음의 부담을 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위중교사의 선거도 지금 9월 말에 결심이 된다고 하는데 이것까지 대북 송금까지 신경 쓰려면은 재판 하나 받는 것도 힘든데 자기가 너무 힘들어져. 그다음에 일단 몸이 피곤하잖아요. 수원까지 가려면. 저는 그거보다는 이제 재판을 지연시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사법 리스크를 하나라도 줄이기 위해서 이거 같이 심판해줘요 한 건데 이게 일단 관할이라는 게 범죄 발생지가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수원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경기도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수원이고 여기서 지금 수사를 하고 다 배당까지 된 상황인데 그 피고인의 편익을 위해서 병합을 해달라는 건 일단 말이 안 되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병합이 다 되거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뭐 절도죄도 있고 강도죄도 있고 사기죄도 있을 때 하나 다 재판 그 형량을 합치는 게 아니라 가장 중한 형에다가 가중을 하는 경합범 가중을 하기 때문에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 웬만하면 법원이 합쳐줄 텐데 법원이 보기에도 재판 지연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고 재판 지연의 의도가 너무 빤히 보이고 백현동, 대장동, 성남 FC 같은 경우에는 구조가 다 비슷비슷해요. 왜냐면 민간한테 몰아주고 중간에 측근 개입해가지고 자기 먹고 그다음에 그 기업한테 인허가 해주고 그다음에 성남 FC 통해서 후원금 받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비슷한데 대북 송금은 전혀 생뚱맞단 말이에요. 그럼 원래 하던 데서 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지금 보면은 김성태에 대해서도 유죄가 나왔고 이화영에 대해서는 훨씬 전에 9년 6개월 실형 내려서 지금 계속 구속 상태고 김성태는 집행유예로 불구속 상태로 재산을 받지만 실형을 선고받은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1심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조목조목 파악하고 해서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성태, 이화영이 실형받고 유죄면 이재명도 유죄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 신진우 부장판사를 두려워하는가요?
왜냐하면은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럴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죠? 이미 그렇게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신진호 부장이 아니라 누가 판단을 하더라도 저는 크지 않을 거라고 보여져요. 뭐 그 결과가 번복될 가능성 같은 경우에는. 그리고 특히 그 김성태 같은 경우에는 아직 판결문을 제가 못 봤거든요. 그렇군요. 내용만 봐가지고는 그 정확하게 그 판결 이유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지만은 이게 지금 이화영이랑 거의 재판 결과가 똑같이 나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화영에서는 나오지 않았던 게 김성태에는 있을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김성태와 이재명과의 관계라고 보거든요. 예. 김성태가 뭐 그러잖아요. 본인이 뭐 주가 조작범이고 뭐 어떤 범이고 그런데 이 사람은 돈을 보고 움직이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미쳤다고 이화영을 믿고 북한에다가 100억을 줬겠냐고요. 이게 보면은 김성태가 그 이화영 쪽에다가 경기도의 보증을 잡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보증을 서줄 보증을 서줄 수 있는 사람이 이화영은 아니라 이재명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사람은 이재명의 뭔가를 믿고 단순히 그냥 전화 몇 번 했고 이화영의 말만 믿고가 아니라 이제까지 이재명하고 싸워 어떤 신뢰관계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돈을 보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게 동기가 아마 판결문에는 잘 설치가 돼 있을 것 같아서 그렇죠. 저는 일단 그 부분을 보면은 이재명 지사가 당시에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를 우리가 추측을 해낼 수가 있고 우리가 생각을 해낼 수가 있고 그렇다면은 제3자 뇌물수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이재명이 알았다면은 제3자 뇌물수수로 엮기는 아주 쉬운 거겠죠. 그렇죠. 지금 그 김성태 관련 이제 판결문을 아직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못 보셨다고 했는데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 이 파편적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씩. 예, 언론사는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핵심은 뭐냐면 대북 송금했다. 이게 인정된 거거든요. 네. 대북 송금했다. 한 30몇 억인가? 대북 송금이 되었다. 전체 금액이 지금 한 100억이잖아요. 그 중에서 한 30억에서 한 40억 사이는 북한에 갔다. 인정이 된 거죠. 그렇다면 김성태가 뭘 보고 북한에다가 돈을 줬겠냐는 거예요. 예, 그게 핵심이에요. 뭘 믿고? 이 사람은 쉽게 하면 사업가잖아요. 예, 돈을 보냈다는 건 인정이 된 그렇죠. 거고. 돈을 보냈다 인정된 거지. 그래서 왜 보냈냐 이거지. 그래 경기도가 담보해 준 거 아니냐 이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다면 도지사가 모르고 어떻게 그걸 하냐고요. 이화영이 뭐 제2인자도 아니고 경기도의 1인자는 이재명이잖아요. 당시.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이 몰랐을 리가 없다. 이렇게 되면 이재명 당시 도지사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재판부 뭐 기피나 이런 것들이 벌어지는데 지금 사실 이재명 사건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종북 주사파들에 대한 재판들이 무려 6개인가 7개인가 지금 위반 사건 6건이죠. 6건 중에 뭐 제주 간첩단 사건, 희역 뭐 아세요? 창원 뭐 또 뭐 간첩단 사건 뭐 많습니다. 충북 뭐 동지의 사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법률 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사실 오늘 전지현 변호사님께 많이 물어보고 싶습니다. 지금 보니까 증거 조사를 동의하지 않는다 해서 재판장에서 퇴장해도 됩니까? 이게 사실 옛날에 판례가 있었는데 네. 그냥 이게 필요적 변호 사건에서 변호사랑 그다음에 그 피고인이 무단 퇴정을 내버려요. 항의를 해버리고 이 경우에 증거 동의를 의지한 사안이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여기를 보면은 퇴정을 해버리고 나서 그게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재판이 지연되면서 이러는데 이때 당시에 이거 증거조사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무단으로 퇴정한 경우에 이 재판부가 증거 동의를 의제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지금 이 기사만 보고는 모르겠지만 이것 때문에 지금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그래요. 근데 사실 이런 거는 방어권의 남용이라 그래가지고는 예. 증거 동의를 한 것으로 그냥 인정을 해버려야 되거든요. 오케이. 근데 그때 당시에 이게 수십 년 전에 판례인데 이거에 관해서 지금 학계에서 이게 사실 너무나 어떤 재판부의 편의를 위한 그런 판례가 아니냐 해가지고는 비판하는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 재판부가 조심스러웠는지는 모르지만은 원래는 그냥 의제해버리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것 때문에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는 걸로 봐서는 재판부가 지금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사건들 보면요. 이런 거 있습니다.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 같은 경우에 캄보디아까지 이 종북주사 세력이 가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죠. 그때 관련 보도를 보면 공항에서 딱 이제 캄보디아 공항이 내립니다. 내리는데 북한 공작원이 공항에 나와 있어요. 근데 서로 눈인사만 합니다. 눈인사만. 그리고 공항을 나가서 멀리 호텔에 가서 거기에서 접선을 하죠. 자, 그런데 이걸 누가 보고 있었냐? 국정원이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국정원이 지금 간첩 잡는 권리가 지금 권한이 없어졌습니다, 여러분. 경찰에서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간첩은 누가 잡느냐? 경찰이 잡을 수 있나?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구심이 있는데 간첩은 방첩기관이 잡는 거예요. 10년 정도 꾸준히 지켜보는 거죠. 왔다 갔다 하면서 뭐 캄보디아, 중국, 뭐 심양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딱 걸린 겁니다. 그래서 확실한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기소되어서 재판을 받는 것인데 지금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이 진행되는 지금 수원지방법원에서는 이런 일도 있습니다. 주 캄보디아 한국 대사관을 믿을 수 없다. 이런 피고 측 항변이 받아들여져 가지고 형사사법 공조 요청. 예, 그러니까 캄보디아 정부로부터 받고 싶다는 거. 근데 형사사법 공조 요청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다음에 캄보디아 정부, 외교부, 그 캄보디아 법무부까지 이거를 다 진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그 자료를 받는 것만 해도 오래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재판을 지연하는 가장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예를 들어서 관할 이송 신청, 관할 이전 신청,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가 했던 거 병합 신청, 그다음에 재판부 기피, 그다음에 나 아직 열람 등사 다 못했으니까는 뭐 여기에 대해서 공소사실 인부할 수 없다 그러면서 다음 기회로 미루는 거, 그다음에 또 이게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네. 재판을 미루는 가장 전형적인 수단이 지금 여기 다 나오고 있어요. 참. 그럼 이러는 과정에서 이 언론 보도를 보면은 이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 민노총 침투 간첩단 사건 당시 기소 당시에 구속 상태였던 이 사건의 피고인 17명이 1심 재판 도중에 구속기간이 끝나가지고 다 석방이 되는 이런 사건. 구속기간이 한 신급당 6개월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 그냥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되면. 그래가지고는 이게 재판이 너무 지연되니까는 신급당 구속기간을 늘려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법적으로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재판을 계속 끌다 보면은 기간이 지나기 때문에 그냥 풀어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딱 그 기간을 맞춰가지고 풀어져 버리면은 조건을 부과할 수가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그 한 달 전쯤, 한두 달 전쯤에 미리 풀면서 조건을 부과를 해요. 뭐 누구누구랑 연락하지 마, 어디 나가지 마 이런 것들. 지금 이 사람들은요, 이 피고인들은요, 소위 말해서 국가보안법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죠? 그런 피고인들이거든요. 돌아다니면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부정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어떻게 하면 뒤엎을까? 혁명하고자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인정해주는 어떤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의 개인에 대한 권리 이런 것들을 남용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남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뭐 재판부 기피 신청, 관할 이전 신청 이런 식으로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는데 이렇게 되면 재판부가 한번 좀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네. 뭐 기피 신청을 했을 때 빨리 뭐 심리를 내려주고 심리를 열어가지고 판단을 내려주고 뭐 그런 거는 있지만은 네. 법적으로 이제 뭐 근거가 있는 어떤 그 권리기 때문에 피고인의 권리기 때문에 사법부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사법부의 그런 판사들도 네. 다들 이렇게 이념이 다를 거 아니에요. 우리법 연구회? 예, 뭐 저는 사실 그런 거에 대해서 좌우되는 면도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이 총선 패배 왜 했어요? 그 유 모시기 판사가 이재명 대표 구속 안 시켜주는 바람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아이, 짜증나. 유창훈? 맞아요. 네. 지금 그 언론 보도를 보면은 현행 형사소송법 20조는 기피 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할 경우가 명백하면 법원이 결정으로 이를 기각해야 된다. 그럼 결국은 말씀하신 것처럼 재판부 판사가 야 이거 재판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지 이런 걸 확인한 다음에 예. 신속히 진행할 필요도 있네요. 아니 근데 신속히 진행을 해야 되는데 기각으로 결정을 내려야지만 또 기각이 되는 거잖아요. 결정을 내리고 또 질질 끌 수가 있는 거고 예, 그 결정을 하는 내리기까지 그 시간 동안 또 지연이 되는 거잖아요. 그 동안에 또 날짜는 가니까 구속 기간 넘어가는 거죠. 야 이거는 국민참여재판 신청하는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 피고인들이 있는데 국민참여재판도 그런 식으로 악용될 수 있습니까? 국민참여재판은 뭐냐면은 이게 우리가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됐을 때 합의부가 있고 단독이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단독 사건이라도 내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 그러면은 이게 또 합의부로 가거든요. 거기서 보고 이 사람이 나는 합의부를 원한다고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하더라도 재판부가 봐가지고는 이건 기각을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심리를 하는 기간 동안에 또 이게 시간이 갈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국가보안법 같은 사건은 국민참여재판으로 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또 심리를 하는 동안 나는 계속 시간을 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정말 우리나라는 사실은요. 북한이라는 어떤 전혀 다른 전체주의 체제와 휴전선을 맞대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대한민국을 위험에 빠뜨리고 적성국가 또는 적성체제의
도움을 주는 이런 국가보안법 위반자들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걸 뭐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이 철권 통치 필요해요 라고 말씀해가지고 유튜브 쇼츠가 상당히 조회수가 엄청 높게 나왔는데 제가 말하는 철권 통치는 무법 통치가 아니라 법에 근거한 엄정한 통치를 얘기한 겁니다. 맞습니다. 법에 의한 엄정한 통치. 법이 무시당하고 있는 사회니까 그렇지. 법을 지키자는 게 철권 통치인 거예요. 무법은 지금 저기서 하고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그렇죠. 우리 이영풍이나 전지현 같은 사람은 사소한 교통신호 위반도 한번 하면 가슴이 덜커덩하는 대한민국 헌법과 각종 규정을 잘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세금 열심히 잘 내고 또 규정 잘 지키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인데 이건 뭐 대한민국 헌법 그냥 시간만 나고 틈만 나면 어기면서 자기들이 누릴 수 있는 권리는 다 누리려고 하면 이런 자들과 어떻게 우리가 동거를 할 수 있겠어요. 자, 이런 측면에서 오늘 재헌절인데 이거 대한민국 이런 식으로 우리 전지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 질서를 잘 유지한다는 전제 하에 철권 통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청자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재헌절인데 76주년. 법치를 지키자. 법치를 지키자. 법을 어기면 안 됩니다. 법을 어기면 처벌받아야 됩니다. 그게 재헌절 70주년에 우리가 가지는 어떤 굉장히 중요한 교훈이라고 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여의도로. 저는 교통 신호 어차피 운전 안 해요. 아, 그래요? 운전 안 해요? 하도 접촉사고 많이 내서 그냥 핸들 놨어요. 아, 그러시군요. 잘하셨습니다. 제가 오늘 지하철 타고 오는데요. 우리 일반 시민들이 지하철 타고 버스 타고 다니는 일반 시민들 혹시라도 앞 사람 밀어서 넘어질까 싶어서 다들 조심하면서 삽니다. 조심하면서. 지하철 제가 여기 오면 3호선을 타고 오는데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혹시라도 그 사람에게 다칠까 싶어 다음 또 지하철까지 기다리는 이런 양심들을 가지고 산다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우리가 거론하는 이런 자들 양심이 있습니까 이거? 대한민국 체제가 부여하는 권리는 다 누리면서 자기들이 지켜야 될 의무는 제대로 못하는 참 이런 사람들과 같이 동거해야 된다는 것 자체가 이 재헌절에 너무 불평등하다 이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왜 이재명의 양도구역이냐. 재명이가 김대중 전 대통령을 넘어서 이재명의 민주당을 만들려고 지금 또 당대표 선거에 또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이데올로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치 민생 경제에 관심이 있는 척 했는데 그래놓고는 1.1 탄핵, 1.1 특검 지금 들고 나오고 해가지고 오늘은 또 대통령 탄핵 특검 거의 청문회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도대체 제정신인 겁니까? 근데 저는 이재명이 먹사니즘을 얘기했다고 해서 실용주의 중도 노선으로 전환한 것 같은 모양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봐요. 이 사람은 초지일관 못 됐어요. 지금은 먹사니즘은 제가 나중에 이제 가서 다큐를 볼 박정희 대통령 때 할 얘기였고 지금은 잘사니즘이 중요한 시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먹고 사는 문제는 자기가 말한 기본소득하고 일명상통하는 문제예요. 지가 말한 기본 시리즈하고. 한마디로 대한민국이 북한인 줄 아나. 북한은 지금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하지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더 잘 살 것인가. 이게 벌써 클래스가 달라졌는데 아직까지도 먹고 사는 먹사니즘 이 얘기한다. 이런 또 일관이시네. 그러니까 얘는 달라진 게 없어. 우리가 괜히 이재명이 달라졌다 그렇게 호들갑 떨 것도 없고 양두구육이라고 얘기할 것도 없는 게 그냥 속이랑 겉이랑 똑같아요. 속지 말자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전 변호사님이 그 이재명 당대표 출마 선언의 핵심을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거기서는 보면은 성장을 얘기를 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얘기하면서 먹사니즘이 유일한 자신의 이데올로기다라고 하지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얘기하면서 밑에 바로 돌아서서 기본소득 시리즈를 줄줄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기본소득이 성장입니까? 그것은 분배 정책이죠. 한마디로 문재인이가 얘기했던 소득주도 성장의 이재명판 아닙니까? 결국 돈 많이 밀어주면은 최저임금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화 해놓으면은 경제가 저동적으로 좋아진다고 했는데 경제는 폭망 그리고 자영업은 폭삭 그렇게 만들어가는 게 문재인이고 제2의 문재인이가 이재명 아니에요.
지금 다른 서구에서도 뭐 기본소득 뭐라고 하는데 스위스에서 기본소득 실험하자고 국회 직접 투표했더니 부결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스위스 사람들은 정상이거든. 그러니까. 네, 정상인 사람들이 많거든. 우리나라에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저쪽에 조금 계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예. 못된 사람 비롯해서. 네. 야, 우리 전 변호사님은 한 줄 정리가 여왕인 것 같아. 못된 사람. 뭐 저는 그 말씀을 제 평생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표현을 하기는 어때. 아 근데 저 최대한 정제해서 표현한 거예요. 야. 못된 사람 더한 말을 해주고 싶었는데. 그렇습니다. 말만 먹사들이 좀 외쳐놓고 탄핵만 남발하고 하고 있는데 이 탄핵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고 싶은데요. 지금 뭐 대통령에 대한 탄핵, 개뿔 그거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고 지금 좀 더 구체적으로 봤을 때에 검사 탄핵 관련해서 검사 탄핵 청문회를 청내가 지금 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지들이 진행한다고 해놓고 검찰에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이다. 그리고 또 이것이 직권남용이다. 나아가 파면시키려고 하니까 부당한 걸로 하니까 이게 무고죄다. 이걸로 구체적인 대응을 하려고 하니까 민주당이 상당 부분 좀 주저하고 있었던 건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검사 하나하나씩 불러가지고 지금 청문회를 한다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요것과 관련해서 3대 쟁점이 있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 쟁점. 탄핵 당사자인 검사가 제3자인 증인이 될 수 있느냐 이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요? 그랬더니 뭐 누가 증인의 개념은 경우에 따라 다르다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런 말 한 것 같은데 나 정말 기절하겠어.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증인 참고인 등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렇죠. 당사자가 법원에서 재판을 할 때도 증인 신문, 피고인 신문 따로 있거든요. 근데 탄핵을 시키겠다는 당사자는 말하자면 일종의 피고인인 거잖아요. 그렇죠. 당사자지. 당사자를 어떻게 증인으로 불러요? 국회 증언 감정에 관한 법률에 보면은 당사자 부르겠다는 말 없어. 증인 참고인 등을 부르라고 그렇죠.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인간들은 법은 녹비의 가로활자. 이게 녹비의 가로활자가 뭐예요? 그러니까 녹비 옛날에는 종이가 없이 사슴 껍데기에다가 하는데 사슴 껍데기가 신축성이 있다 보니까 에라스토 우리 바지처럼 이렇게 척척 늘어나다 보니까 날일자 써놓고 옆으로 쫙 당기면은 이게 가라사대 말할 때 일단 왈자가 되잖아요. 네. 그걸 녹비의 가로활자. 지들이 분명히 법에는 증인 외에 그러니까 증인과 참고인을 부르도록 돼 있었는데 당사자가 증인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을 모르고 있고 국회법을 알면서도 그렇게 하면은 그걸 오히려 거꾸로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법 왜곡죄 아닙니까 그게? 근데 국회의원은 탄핵을 할 수가 없고 우리가 지금 108석밖에 안 돼가지고 국민이 탄핵을 해야 돼. 국민이 탄핵 청원 아까 보니까 멍청내에 대해서 탄핵 내지는 소환하자는 거에 대해서 해임 발의 저거 하자고 어디죠? 건의하는 거 인정했다라고 하시는 것 같은데 저기 있네요. 황강아님, 앵구리맘님, 멍청내 건 2건이 다 있어요라고 돼 있는데 우리 액티비스트 우리 자유파 활동가님들이 멜콩TV 시청자 여러분 중에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3대 논점 중에 청문회 출석 시 증인 선서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증인이 아닌데 무슨 증인을 약간 코미디인 것 같아요 얘네는. 그러니까 이러니까 KBS 개국 콘서트가 문 닫는 거 아닙니까? 정치권이 더 재밌어요. 네. 뭐 그때 YTN에서 하는 거 있어요. 뉴스팝콘인가? 맞아요. 돌발 영상. 돌발 영상. 옛날에 저기 뭐지? 민주당 최고위원회에서는 여성 최고위원회 봄날은 간다 부르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코미디가 안 돼. 코미디가. 그래서 코미디언들이 TV 해가지고 생계가 유지가 어려우니까 본인들이 유튜브를 만들어가지고 요즘 유튜브를 통해서 그것도 하더라고요. 네. 테스 형 세상이 왜 이래? 이런 생각이 절로 드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게 되게 웃긴 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 지금 출석 거부할 경우에 강제 구인한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게 국정감사
조사위원회는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런 건 있는데 청문회에 관해서는 규정이 없어요. 이건 지금 법사위에서 청문회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조위나 무슨 국감위가 아니라 그리고 강제 구인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거하고는 또 다른데 박근혜 그 전 대통령 때 그때 청문회를 할 때도 동행명령장은 발부를 했지만 강제 구인까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강제 구인은 끌고 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건 개인의 인권에 대한 침해고 무죄 추정 원칙에도 위반되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법원에 영장이 있을 때만 가능하지. 그렇죠. 동행명령장을 발부한다고 해서 끌고 갈 수 있다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동행명령은 야 빨리 국회 가 하는데 잡아갈 수는 없어. 네. 왜냐? 헌법상 영장주의 때문에. 개인의 인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 하베아스 코르푸스, 그러니까 영장주의 원칙, 법원에 발부한 영장이 없이는 국가기관으로부터 체포 구속당하지 아니한다는 것이 네. 뭐 거의 자연법적 원리, 하베아스 코르푸스라고 해서 결국 그것이 이제 영장주의 원칙이 있는데 영장주의 원칙이 국회가 예외가 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동행명령장을 멍청내가 아무리 발부한다 하더라도 가가지고 제발 좀 가주세요. 영장 가지고 와.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멍청내 같은 경우에는 그냥 뭐 지금 마구잡이로 잡아올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절대 그것은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결국 그거에 대해서 결국 그 대응을 하는 것은 뭐 국회 모욕죄 이런 걸로 해가지고 고소 고발 이런 부분은 할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것이 적법한 동행명령장이냐 적법한 청문 절차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그 출석하지 않는다고 해서 과연 검찰이 수사를 해서 기소를 할 수 있을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 부분 지금 현재로서는 법리적으로 논란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동민님 멍청네 크크크 이라는데 좀 멍청하다는 뭐 좀 너무 좋게 불러주시는 거 아니에요? 좀 네. 더 리얼하고 강렬하게 임팩트 있게 만드세요. 멍청내가 뭐예요? 너무 이렇게 좋게 말해주는 것 같아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거는 제가 생각 좀 해볼게요. 민주당 돈봉투 윤관석 의원 2심도 징역 2년 강내구도 1심과 같이 징역 1년 8개월. 야, 요거. 이거 뭐 사실 몸통은 그 당시 당대표가 된 송영길 아닙니까? 그때 경성 캠프 이 사람들이 그 총괄 본부장을 그렇죠. 맡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이거 본부장? 여기 지금 다들 그 송영길이 지금 뭐 결국 자기 지역구 이재명이한테 넘겨줬다가 지금 뭐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는데 다 근처에 있는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아니 근데 이게 민주당 의원들은 돈 받고 결정해요 후보를? 아니 그 우리 당 보고 뭐 토론회에서 뭐 진흙탕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도 돈 봉투는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말로 하지. 아니 그러니까 돈 봉투 뿌리는 사람들이 왜 남의 당 전당대회를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하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고 최소한 돈 받고 누구 후보를 결정하지는 않아. 그럼. 그 정도로 저질은 아니란 말이야. 그럼요. 그리고 이것이 있었을 때 무렵에 당대표 선거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분들이 호불호는 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선거제도, 국민의힘의 우수한 선거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당시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후보가 나와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당선됐고 이준석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1억 5천을 모아가지고 자기가 자전거 타고 다니면서 전국 투표 백팩 메고 하면서 결국 선거하고 하면서 1억 원 넘게 남았어요. 오히려. 그래서 그거 당에 돈 넣어가지고 그 돈으로 나는 국가대표 그 대변인이다 해서 나는 국대다 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신영규라든가 민현주 당대변인 뽑고 그런 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선진화된 당대표 선거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들은 뒷돈이나 쳐드시면서 그걸 당선되니까 왜 나만 갖고 그래? 라고 하는 그러면서 지금 이 그 윤관석하고 강내구 외에는 출석을 하고 하니까 아직도 제대로 출석도 안 하고 있다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탄핵을 해야 되는 사유가 아니에요? 맞습니다. 난 진짜 인간들은 정말 닭 잡아먹고 오리발 내미는 것도 아니고 딱딱 그거야. 똥 묻은 것들이 누구 뭐 먼지 묻었다고 네. 꾀꾀거리는 거. 제 눈에 들보는 보지 않고 남의 눈에 티끌이나 보는 것이 민주당 아니에요 이게? 아 정말 죄명이 사진 좀 없애주세요. 재수가 없어요. 저 뒤에 있습니까?
저 근데 이분은 누구예요? 아 저기요? 지금 그 원내대표 박찬대 아니야? 아닌데 어이? 이분이 누구지? 윤관석. 네? 윤관석. 윤관석. 맞다. 윤관석이다. 윤관석. 아 그래 맞다. 윤관석은 이번에 공천을 못 받아가지고 예. 뭐 양심이 있으니까 안 해줬겠죠. 친명이 아니었나 보다. 아 친송이구나. 친명이 아니었네. 민주당에서 공천 못 받은 이유는 그냥 한 가지잖아요. 친명이 아님. 그래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냐 하면은 재판부는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다. 당대표 선출 과정에서 영향력이 큰 지역위원장 등에게 금품 제공을 지시하고 수수한 윤 전 의원을 엄중히 처벌해야 된다라고 밝혔다고 합니다. 야, 진짜 결국 이 사건 2심 판결이 유죄가 나오면서 사건의 정점으로 기소한 송 전 대표 그리고 전현직 민주당 의원 재판에도 영향을 줄 것이란 전망이 상당히 큰 것 같은데요. 야, 이게 결국은 그 송영길 전 대표가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자기 싱크탱크 연구소 먹고 사는 문제 연구소 먹사연 먹사니즘의 저작권은 이재명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송영길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원래 박정희 대통령이에요. 먹고 사는 거 저작권은 우리 이제 먹고 살아보자고. 그렇지. 잘 살아보세. 그렇지. 네. 역시. 자, 화이팅. 역시. 야, 이게 행간의 의미를 팍팍 짚어주시는 게 이 전 변호사님이 잘 나가는 이유가 다 있어요. 예. 결국 지금 싱크탱크를 통해 가지고 기업인 7인에게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 한두 푼도 아니고 7억 6천만 원을 수사한 혐의, 전당대회 앞두고 민주당 의원에게 6천만 원 돈봉투 전달 혐의로 지금 1심 받고 있고, 얼마 전에 지금 보석돼 가지고 제가 여기 서초동 지나가는데 이렇게 송영길 막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요? 근데 재밌는 거 아시죠? 송영길. 아니요. 변호사님이십니다. 송영길이 변호사예요? 변호사예요. 몰랐다. 맞다. 나 선배다. 같은 학교, 그죠? 연대 나오셨어요. 예, 같은 과. 그리고 송씨 집안이 천재 집안이에요. 예, 송영천이라고 형님도 그 서울 고등법원 부장판사까지 하셨고, 또 한 분이 어쨌든 삼송 정말 천재 집안으로 길렀던 부모님들에 대한 칭송도 참 좋았는데 왜 이렇게 송영길 전 대표가 이렇게 망가지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인간적인 측면에 있어 가지고는 상당히 좀 안타깝기도 해요. 당을 잘못 가서 그렇지 뭐. 본질이다 진짜.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으니까 이 사람도 돈봉투 돌렸던 거예요. 그래요. 참 당을 잘못 갔다. 참 그런 것 같아요. 문제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 인생에서는 속도가 아니고 방향이다라는 말씀 하시듯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정말 박정희 대통령이 가는 방향으로 가느냐. 아니면은 좌파들 진영으로 북한의 김일성이 방향으로 가느냐. 그 70년의 경로의 끝이 지금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테슬라 사장 일론 머스크가 본인의 지금은 이제 X 트위터 계정에 대한민국 야간의 위성 지도를 거치면서 38선 이남은 정말 불빛이 환한 반면에 북한은 암흑천지 그러면서 평양에 조만한 불이 반짝이는 이런 사진을 올리면서 이것이 바로 전체주의와 자유민주 선택했는 70년 이후의 결과다라고 올렸는 그것이 전 세계적 시각 아니겠습니까? 그게 그 방향, 지금 전 변호사님 말씀하시니까 그 얘기가 나와요. 왜 송영길이가 국민의힘에 왔으면 지금 오늘 이날 오히려 당대표 국민의힘 대표 선거에 나왔어도 훌륭한 사람이라고 했을 텐데 민주당 가가지고 지금 깜빵 가가지고 뒤통수 한 방 까이고 이게 뭡니까 이게. 맞아. 송영길을 옆에서 누가 이렇게 푸시를 했겠죠. 이런 거 뿌려야지 다 되는 거야.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도 그냥 뭐
뭐 이런 말을 하긴 그렇지만은 당을 잘못 못 만난 희생양이라고 생각도 그렇죠. 듭니다. 잘 나갈 땐 좋았지. 잘 나갈 땐 좋았지. 당 대표하고 뭐 이정근이라고 하는 그 사무부총장한테 해가지고. 그리고 인천 계양이 원래 송영길 지역구예요.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네, 맞아, 송영길이가 송영길의 비극은 재명이한테 자기 지역구 넘겨준 거 아니야. 맞아. 아직까지 그 넘겨주지 않고 자기가 거기서 출마해가지고 당선됐으면은 지금 구속되지도 않고 뒤통수 맞박 까이지도 않고 여전히 방탄복 입고 쏘다닐 거 아닙니까? 그만큼 국회의원이 좋긴 좋은가 봐. 네. 그런가 봐요. 아 짜증나. 아 참 그래요. 비트쌤님. 박정희 대통령의 먹고 사는 문제는 오직 국민을 위함이었고 송영길의 먹고 사는 문제는 우리들 식구 먹고 사는 문제입니다. 아 맞는 말씀이시네요. 야, 정말 우리 멸콩TV 시청자 여러분의 탁견에 정말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비트쌤님 엄지척. 아 너무 감사합니다.